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가족의 건강과 우리 집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일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깊숙하게 파헤쳐 볼 건데요. 이 해설을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아이가 아프다면 과연 누가 제일 아플까요? 여기 한 어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14살 된 딸이 벌써 3년째 원인 모를 특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던 아이라 엄마는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게 했죠. 그런데 정작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뼈저리게 자택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먹막하고 길을 잃은 듯한 이 간절한 마음,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족의 고통과 부모의 역할, 가정의 자연법칙 이해하기입니다. 이 분석에서는요, 아이가 겪는 아픔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 환경 전체와 아주 끈끈하게 얽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대자연의 3대7 원리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당연히 아빠도 속상하죠. 그런데 왜 유독 엄마 가슴이 더 까맣게 차들어가는 걸까요? 이 세계관에 따르면 가정 내 에너지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영향력의 무려 70%를 엄마가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빠는 한 30% 정도고 대신 바깥 사회생활에서 더 큰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 에너지의 절대적인 중심축이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으로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자녀 질병의 신호. 대체 왜 이런 고통이 발생하는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어디가 아프니까 약을 먹자 하는 의학적 시선을 넘어서 시야를 쫙 넓혀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자녀의 아픔은 부모를 깨우기 위한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자연이 부모에게 너희들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가슴 아픈 방식인 자녀의 병을 일종의 급 브레이크로 쓴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또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부모 본인이 아니라 애를 아프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모인 내 자신이 아프면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그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내 아이가 아픈 건 다릅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고통받는 걸 보면 부모 억장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잖아요. 바로 그 찢어지는 고통만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부모의 바쁜 일상을 멈춰 세우고 진정으로 삶을 되돌아보게 강제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철학의 뼈대입니다. 세 번째 파트, 가정과 사회의 연결, 우리의 시야 확장하기입니다. 그럼 한 가족의 사적인 아픔이 도대체 우리 사회 전체랑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로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태도,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 사실 어른이 되었다는 건 사회를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싹 무시하고 그냥 내 식구들 목만 이기적으로 꽉 움켜쥐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원리에서는 바로 그 이기심과 사회적 책임의 방치가 우리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흉 중 하나라고 꼬집습니다. 사회라는 게 가만히 둔다고 알아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올바른 노력을 안 하고 방치하면 사회는 당연히 병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병든 사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험한 말, 거친 행동, 나쁜 에너지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바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내 집, 내 아이들의 방 안까지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을 나 몰라라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내 집안으로 그 질병을 스스로 초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엄청난 통찰인 거죠. 네 번째 파트, 짜증과 화의 영향력. 분노라는 실질적인 에너지입니다. 다시 집안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뜨끔하실 텐데요. 부모가 홧김에 내뱉는 짜증, 거친 부부싸움, 이거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여과 없이 쫙쫙 흡수하거든요. 이 해설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보통 애가 아프면 엄청 비싼 유기농 음식이나 좋은 영양제부터 챙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집에서 매일 화내고 짜증을 부린다면 그 어떤 좋은 물리적 치료나 음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짜증의 에너지가 아이를 이미 병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부모가 짜증을 낸다는 건 사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고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5번째 파트, 100일간의 노력, 자아 성찰의 여정입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한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집에 꽉 막혀 있던 아주 탁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진짜 맑고 긍정적으로 뒤바꾸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 100일을 뜻합니다. 그럼 그 100일 동안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딱 알아차리고 삼키는 겁니다. 둘째, 그걸 남한테 터뜨리는 대신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대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 셋째, 남 탓, 환경 탓 그만하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모순을 파고들며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지독하게 돌아보는 과정을 묵묵히 버텨낼 때 넷째, 비로소 집안에 탁했던 공기가 맑고 따뜻하게 싹 변하기 시작한다고 이 가르침은 조언합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100일의 내면 청소를 거치잖아요. 부모가 진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집안 에너지를 맑게 돌려놓는 이 어려운 숙제를 해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약이 무효했던 아이의 병을 기적처럼 낫게 해줄 진짜 명의를 만나거나 상황을 반전시킬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된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부모가 스스로를 바꾸려고 치열하게 노력한 그 바른 행동에 대해 대자연이 주는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6번째 파트, 바른 삶을 배우는 시대, 욕심을 넘어서기입니다. 어느덧 이 흥미로운 심층 분석의 결론에 다다랐네요. 부모인 나는 하나도 안 변할 거면서 그냥 병원만 다니며 내 아이가 낫기만을 바란다? 이 자료에서는 그걸 아주 단호하게 욕심이라고 못 박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즉 생활도라는 걸 실천해야 한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기술만 배우면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 자신, 내 앞에 상대방, 인간관계,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자연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는 법을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바르게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결국 내 무지함 때문에 내 발등을 찍고 고통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아주 뼈 때리는 조언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콕 박힐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집안으로 대체 어떤 에너지를 들여오셨나요? 나도 모르게 툭 내뱉은 짜증의 에너지였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맑게 돌아보는 성찰의 에너지였나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가정의 공기를 완전히 따뜻하게 바꿔놓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